안녕하세요, 강성현입니다. 강성현의 올해의 준비. 저의 삶의 이력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제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간 날 때마다 그 시간을 반추해보면서 기록을 남긴다면 앞으로의 삶을 더 유의미하게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권장해봅니다. 기록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6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과거를 반추해볼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첫 시작은 아웃사이더, 직업도 벗어난 일탈,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문으로 B자 있잖아요. 아닌 B자와 바깥의 자를 앞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선거마다 광야가 되었죠. 지금은 광야를 희망을 건져내는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져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현재도 그렇게까지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94년도 전역하고 96년 대학원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80년 호황이 아직 끝자락에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 분야, 특히 그 신도시 건설에서 그 건설사의 인기가 좋았고, 또 세계화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증권이든 은행업이 엄청 그 화랑을 탔습니다. 왜? 돈이 도니까. 장기업 프리미엄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도 취업 전쟁이 있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장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뭐 대리급, 경력직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초동에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바로 코앞에가 두산건설이 있었어요. 딱히 건설을 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가까우니까 그냥 서로를 넣어서 접수를 했는데, 그것도 한 3,0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3,000명 중에서 불과 몇 명 뽑았다고 했는데 일단 합격을 해서 했는데 연수를 안 갔죠. 왜냐면 또 보람은행도 돼 있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되어졌지만, 그때도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정치의 방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기자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 세상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리덴셜 생명하고 뭐 프랑스 생명, AIG라고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아주 대우가 좋았어요. 박격적이었었어요. 외국 회사는 그 당시에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드 경험이 있어서 필드를 뛰고 개척 영업을 하든 어떤 영업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그 실적하고 또 관리 실적이 관리 수당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연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수억 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엘리트 그룹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서 보험업계를 선도하고 또 돈이 많이 도니까 보험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얻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척 영업을 하고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결정된 게 이제 프랑스 생명으로 가게 된 거죠. 왜냐면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연구, 공부, 또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이제 또박또박 개척자 정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재미있고 매력 있는 일은 맞아요. 삐삐를 짜고 스마트한 차량으로 이제 고객 상대해서 좋았는데, 이게 업이라는 게 돈을 버는 일은 그 은혜적인 일과 상충되더라고요. 상반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그 직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회사는 시책을 걸고 그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보험 특유의 저돌성이 있잖아요. 가족, 친지부터 쳐라. 그리고 개척은 후회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단기간에 승부를 걸어서 우리를 그 실직 중심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서 당근을 앞에다 두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고객들을 친구로 삼아서 또 고객들을 그 소통의 그 훈련의 분들을 사귀면서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는 일가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만뒀죠.
돈된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왜 보좌관에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제가 그 친척 중에서도 한병태 그때 조중 대사,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음성회 할 때 또 거기에 보좌관하고, 또 그분을 이제 후원회 회장으로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장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길이 루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안일비자 바깥 일자를 붙이고 다니는지 그때는 몰랐고 지금도 조금 알까 하지만 좀 이해는 돼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속에 살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가는 거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고 하면 없는 코스로 가는 거죠. 어차피 정상에 올라갈 거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코스는, 남들이 밟아놓은 코스를 가지 않고 개척해 가면서 가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더딥니까? 어렵고 루트가 있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히 힘겨운 상황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게 제가 국회의원까지나 아니면 어디 시장 정도 하려고 했으면, 그 정도 일을 하고 싶었다면 그냥 루틴하게 그 길로 따라갔으면 됐을 건데, 제가 최고 리더의 역할, 또 우리 민족에게 수건적으로 남아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 가는 대통령의 과정 속에서는 좀 유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남의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라토너가 경주 중간에 생수를 버럭 마시면서 벽을 들고 뛰지는 않잖아요. 물을 먹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해안이 들었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던져버리고 다시 새 길을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엄청난 도전의 시간들, 굳은 세상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들. 그러면 그래서 더 과감하게 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철저하게 아래로 무너져가고 또 하강해 가면서 세상 속에 이제 내 동아리 치는 상황 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집사람이 김밥 한 300개 만들어주면 가서 팔면서, 장차 선거할 지역이 이제 중원구였으니까 돌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여름에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음식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그것도 오래 못했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운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뭐 가게 얻어가지고 장난감 장사도 하고, 남대문에서 아동복, 크레용 아동복, 원 아동복 떼다가 팔고 또 재고 생기고, 그러다가 수입자파 만져서 또 수입 코너 또 해보고, 정말 장사라는 게 만만치 않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도 맡겨놓고 이제 카센터 다니는 거죠. 카센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카센터가 킴스 카운 서비스 센터라고 큰 게 있었는데요. 그때 초창기에 이제 할인 카센터가 처음으로 대중화될 때인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차들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하루에 뭐 입고 차량이 80대 100대 막 들어오고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우려고 가서 장차 이제 선거나 다른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완전한 고객을 확보하고 또 고객이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또 입소문도 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해보려고 또 1년 동안 또 카센터에서 기름 갈고 기본적인 것은 다 벨트까지 갈아보고 이제 일하면서 관리 기법도 배우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돈벌이하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속도를 붙이고 경쟁을 붙이면서 그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사슬이 끼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이 속는 거죠. 고치지 않을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타다가 와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속임수가 또 들어가는구나. 장사라는 것이 가장과 홍보가 있긴 하지만 이건 아니다. 안전을 빌미를,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을 또 과하게 만들거나 또 어떤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카센터 이것도 안 되는구나. 결국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이 사업적 수단으로서 정치라는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또 고객들이 나의 지지자로 형성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양쪽을 다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겠다. 윈윈이 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럼 1대1 멘티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신문을 만드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제가 그 학원 포커스라는 잡지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또 신문을 마련했거든요. 그 신문 또 정보사령부에서 또 그런 글도 쓰고 하는 사람이니까 또
기자적 성향을 갖고 있고 기자적 위치에서 이렇게 때 편집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걸 또 하였죠. 그렇게 해서 또 잡지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훈련도 받고 신문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이제 열린 우리 신문이라는 예전에 열린 우리당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열린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등록하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열린 우리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열린 우리는 제가 먼저 썼겠죠. 뭐 다른 분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신문을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 신문이 그 자리 잡기 위해서 격주간을 쓰든지 또 주간으로 하든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 광고 수단을 통해서 학원들이 많으니까 그 광고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과정도 세상살이잖아요. 뭐 녹록지 않은 일이어서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고 이제 돈이 떨어진 거죠. 뭐 긴 시간이 벌써 흘렀으니까. 근데 이제 저기 신천동이라고 서울 잠실에 그 속천동 쪽에 광고를 보니까 뭐 약을 농협에 있는 흑염소를 판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니 뭐 약을 판다고 했는데 약을 판다고 한 건 아니고 그 홍보직 또 영업직 관리직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약을 파는 곳이에요. 뭐 대표 상품이 이제 저쪽에 남쪽 경남에 있는 남쪽에 있는 어떤 농협에 흑염소를 팔게 됐는데 뭐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다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건설 경기나 공장들이 호황기이기 때문에 아마 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드셨던 분들이 건강식품을 더 많이 드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 나오고 대외 장교까지 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안 된대요. 근데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라 하나를 팔면 거의 반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메리트가 있어요. 20만원짜리 들면 10만원 내고 하루에 하나 팔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흑염소라고 하니까 한 마리씩 들어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흑염소를 판매로 갔는데 불사 정말로 첫날 갔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고집 피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1인이 아니고 2인 1조 아니면 당연히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량 판매를 하게 해야 되는데 메인인 이제 사람은 이제 영업 필드에 나가는 이제 메인 캡틴인데 보조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하거든요. 젊은 아가씨들이 그 옷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농협 옷을 입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농협하고 협약을 맺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디베이트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무슨 영업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제가 첫날 꽝이었지만 이제 다음 날은 3개, 그 다음 날 7개, 뭐 20개, 뭐 20몇 개, 뭐 한 번에 40개 막 이렇게 판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5만 원씩 하면 뭐 얼마예요? 10개만 팔아도 150만 원인데 뭐 만만치 않죠. 40개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짜리 판 적도 있어요. 700만 원 정도 판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거죠. 저하고 일하면 자기가 받아가는 게 한 달에 뭐 400만 원 넘어가고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받아갔으니까 3000만 원 받아갔으니까 몇 달 만에 제가 그때 시골 집을 짓고 있었는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냥 뚝딱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그냥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현금을 맞았기 때문에 많이 팔면 또 개당 뭐 2만 원씩 또 수고비로 더 많이 줬거든요. 그런 일 하면서 이제 경기도 일원을 다 다닙니다. 서울 시내 경기도 일원을 안 걸어 다니는 데가 없어요. 공장이든 뭐 웬만한 곳은 다 갑니다. 제 생각에는 꽤 많은 시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듣고 나면 이제 회의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당량이 들어가서 한 마리 가지고 이제 몇 박스가 이제 복수의 박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양심상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바로 뭐 정리했죠.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소기업전 그 부스라고 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뭐 소금도 팔고 축염소금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았습니다만 부처 인선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살게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의 길을 걸어보고 그들의 경험을 경험해보는 시간은 사실이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드셔서 나쁜 건 아니고 몸에 보호마약은 돼야겠죠. 그래도 100% 제가 생각했던 어필했던 방법 이야기들이 정보가 다소 과장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20년 아니죠. 20년. 40년 가까이 지나가나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대통령 나오면 흑염소 팔던 강성현인데 이렇게 그거 팔다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한 삶을 살고 계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는 아직도 이게 직업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셀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도배도 배우고, 그러니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인지 정말 바닥부터 처음부터 시작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돈도 떨어져서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경험을 쌓기 위해서 건설하는 데 가서 또 노가다도 이제 일용직도 가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뭔가 또 해야 되니까 다니기도 하고, 분양업도 좀 뛰어들어서 분양인 공부도 하고. 분양하면은 그 당시에 건설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건물 뭐 20억, 30억, 50억짜리를 시행사 대신해서 이제 분양사가 있는데 그 분양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수익이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것도 사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왜냐면 공부는 다 했는데 또 일을 실행 계획까지 다 짜서 일도 여러 가지 해보고 몇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일원으로 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해보니까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막 쓰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세상 속에서 이 돈을 버는 일이 정말 깨끗하게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만 벌이를 해서 먹고 살고, 또 조금 더 과한 이제 소득, 과잉소득을 배팅해서 버는 방법이 아니면 부자가 되기 어렵구나. 물론 받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스타트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게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배움의 시간, 또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세상에서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늘 지금도 그렇지만 안일비자, 또 예부예자를 붙이고 있는 예인, 또 비정규의 어떤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의 태반 70~80%가 그런 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배화될 세상이 아닌가, 그 세상을 공부한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들이 귀하게 그 기회가 되고 또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6월 26일이군요.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